책 지정하는 게 이제 또 어렵고 그러면 어렵게 굳이 또 책 지정하는 것보다 각자 또 편하게 읽고 네. 또 그건 나누는 거 그걸로 또 하면서 또 좋은 책 나오기 기다리면 또 되죠 뭐. 연말로 갈수록 더 바빠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좀 원래는 이제 송년회 같은 걸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다른 일정이 또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더 힘드실 예. 거예요. 예. 지금 책상에 제일 가깝게 놓고 있는 책은 어떤 거예요? 이번에는 지금 요거. 치과의 통증. 통증 중심이네요. 예, 요거는 딱 통증만, 그러니까 우리가 치아가 아픈 이유가 예, 예. 충치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잇몸, 또 뭐, 그러니까 신경적인 거, 예.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걸 감별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예. 그런 책인데,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아프다. 신경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뭐 예. 이런 게 원인이 치료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런 예. 거를 하는 책인데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아, 번역을 해서 나왔는데 책이 괜찮아서 이번에 지금 예.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강 쪽 때문에, 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확하구나라는 거를,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를, 그거를 요쪽 때문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아프다고 느낀 자리가 아닌 자리가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자리가 아픈 거, 저는 딱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런 경우를 몇 번 이렇게 스스로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여기 아파가고 치과를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나중에 거기서는 다른 걸 저기 조치해 줬는데 그게 해결이 또 되고 이런 거 보면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쉽지 않아요. 거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환자분은 자기가 그게 늘 아프다는 거, 예를 들어서 밑에 아프다는데 치아 예, 상태를 보면 위에고 뭐 예,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예, 되게 힘듭니다. 자칫 그거 환자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돼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왜 내 생각하고 다르지 그랬는데 나중에 이 신경이라는 이 부분의 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런가 보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통증에 관련돼 있는 걸 쭉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조금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네요. 예. 안녕하세요, 장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게 어떤 사회 현상이 있잖아요. 네. 사회 현상이 굉장히 불편한 거, 그것도 우리는 이제 그때그때 갖고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예. 믿게 되는 거.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보고 이렇게 파악하거나 또 남들하고 이걸 종합을 해 보다 보면 진짜 더 큰 원인은 다른 쪽에 있었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것도 있는 거 보면 결국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사람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예, 경험이 중요한데 그 경험이 또 어떤 면에서는 첫 마음을 좀 잊어버리거나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자체가 오히려 경험이 또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도 있기는 한데 예, 특히 이제 여기 통증이라든지 진료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무리 해도 처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나 기본, 그러니까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환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부터가 진료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게 올라가는 건데 예,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부족하다는 예.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게 이게 진료입니다.
제가 그 만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 네이버 웹툰 중에 금요일 날 올라오는 웹툰이 AI 닥터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순서가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저쪽 좀 약간 중간 아래 약간 요 정도에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보면서 저기 하는 거는 많은 전문인들도 보고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좀 내용을 그냥 막 쓸 수가 없잖아요. 예, 특히나 의료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경 써서 내용 구성을 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보긴 하는데,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나 문진할 때 이렇게 하는 내용 요거하고 실제 원인을 나중에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하는 거, 이 부분하고 나중에 보면 완전히 다른 경우도,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데가 원인이 있었던 요런 부분에 대한 게 안에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할 때마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하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나타나는 통증이나 현상도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네. 보이는 건 요쪽이고 또 본인이 느낀다고 하는 건 이거고, 근데 또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최근이나 과거에 있었던 사건, 그거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하고, 또 조치해 갈 때도 모든 걸 다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서도 딱 이렇게 한 부분을 건드려 가면서 차례차례 이렇게 풀어가는 거, 요런 부분 보면서 이게 좀 뭐랄까, 사람 몸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예, 이 단순하지 않다.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무협지에 가까운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거는 꾸준히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을 해나보는. 안녕하세요, 진재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네.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 떠들고 있었습니다, 같이. 근데 저기 메신저가 안 떠서 예. 그거 혹시 띄우셨나요? 제가 메신저 못 넣었습니다. 지금 그 아. 카톡만 넣어놓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나 하다가 이제 저 V코리아로 들어가서 지금 밑으로 들어와 본 거예요. 예, 예. 저도 너무 이제 그 약간 그 뭐지? 이제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던 것만 그냥 하고 그냥 대충 하고 막 하는 게 요즘 좀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소셜 예비다 예, 예. 3장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네. 네, 지난번에 유 대표님 말씀하실 때 이제 2장은 이제 사례 중심이니까 이 3장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예. 이제 3장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금융 개혁이라든지 빈곤 문제라든지 학습 혁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픈 컬처와 다음 사회, 이렇게 이제 4개 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제 읽으시고 혹시 이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그걸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호천. 안녕하세요, 김호천 대표님. 네. 오랜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 들립니다. 마이크 꺼져 있진 않은데, 예,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도 안 들리나요? 들려요. 들립니다. 예. 이제. 예. 반갑습니다. 예, 좀 작기는 합니다, 소리가.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장 제일, 소장? 예. 제일 안 읽었을 것 같은 사람부터 찍어서 한번 해보시죠. 장 소장님 요즘 많이 바쁘신데 안 읽으셨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게 정답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저도 이 독서 토론 쪽은
적극적으로 읽고서 이렇게 좀 자기 의사를 개진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 읽어내질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참여하는데 좀 의미가 있고 많이 좀 경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뭐 느끼는 바를 이렇게 또 이렇게 있으면은 말씀드리고 또 없으면은 또 뭐 말씀 못 드리는 거죠. 아까 꼭지 3장에 네, 몇 개 꼭지로 돼 있다, 4개 꼭지로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4개가 뭐라 그러셨죠? 금융개혁, 빈곤문제, 학습혁명, 오픈컬처와 다음 사회. 빈곤, 학습혁명, 네, 그다음에 다음 사회요. 예, 예. 학습, 오픈컬처가 먼저 나오죠. 다음 사회는 결론 같아요. 학습혁명, 마지막에 뭐가 문화, 오픈컬처와 다음 사회. 보통 컬처와 다음 사회요. 네. 안 보통 그래도 이 컬처, 다음 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유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이 의미가 조금 다 감도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용어적으로는 거기에 분명히 다 언급이 돼 있는데 보통 컬처와 왜 이름을 다음 사회로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단 저는 뭐 저한테 발표를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네, 그 제목만 보고 제가 이제 뭐 직감적으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 뭐 작가의 의도하고 이렇게 뭐 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융계획 쪽은 이거 제가 뭐 재무나 금융 쪽은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예. 이 네, 빈곤의 문제는 뭐 어느 사회나 뭐 빈부의 격차는 상존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가 이제 그때 어떤 사회적인 여건, 그다음에 리더의 성향, 어떤 그 전반적인 그 관리 수준의 지표에 따라서 빈곤의 격차가 뭐 줄어든다든지, 그다음에 균등하게 분할이 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이 추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제 그 빈곤에 대한 생각이고요. 학습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뭐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그 배우려고 하는 어떤 그 학습자의 주도적인 그 마인드셋이 상당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 현역은 평생 학습에 기초를 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습이라는 게 어느 일정한 시점 옛날처럼 배우고 일하고 쉰다 이러한 그 생애 설계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60대면 60대에 배우고 일하고 즐기는 거를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세대 간의 어떤 그 갭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60세 때 어떤 학습 방법하고 100세 시대에 맞아서 우리들이 그 갖고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평생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거는 시샘말로 머릿속에 있는 건 다 똥이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것은 다 똥이기 때문에 다 퍼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숙번지 멘탈리티라고 하잖아요. 네, 짝짝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과 자유성을 갖고 있어야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꼰대 세대를 탈피하고 뭐 꼰대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꼰대의 정도가 조금 약하게 이렇게 우리가 좀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니어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보통 컬처와 다음 사회는 뭐 언어 자체가 이제 좀 생소한 언어인데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느 특정한 분야에 꽂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보편성과 타당성이 있는 어떤 그 기조 하에서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결국은 저희가 가야 될 방향도 강대국이다 강소국이다 하면은 지금 뭐 러시아나 소련처럼 아니면 이북처럼 미사일 쏘고 국력이 강하다 이러한 정도가 아니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서적인 안정적인 문화의 힘, 이 부분이 실제로는 보통 컬처의 어떤 그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 사회라는 거는
넥스트 우리가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어차피 뭐 100세라고 하는 부분이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자기가 뭔가는 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다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과 어떤 그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다음 세대와 연결 고리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뭐 직감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 안 읽으신 게 확실하네요. 또 동문서답 하고 있나요? 그러나 이제 이 저자하고는 다른 견해를 말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공원장님 3분만 말씀하시죠. 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좀 오래됐는데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나? 처음에는 이제 2010년도고 지금 22년도고 처음에 우리가 바라보던 관점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고 지난 게 있는데 과연 뭐가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읽고 나서 그 생각이 좋은 책은 시간이 지나도 그 적용되는 범위가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그 생각을 느낀 게 이 책이고요. 저도 이 책을 갖다가 읽긴 했는데 이거를 뭐 내용을 하나로 쭉 정리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지만 읽은 것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 책에서 리더십이 뭐냐는 부분에서 정의를 딱 한 걸로 적어주는데 리더십은 따르게 하는 힘이다.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제일 크게 와닿았었고요. 그 다음에 혁신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혁신이 뭘까? 전체적으로 바꾸거나 뭐 그런 걸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예에서 봤을 때 그 리눅스에서 오픈소스라는 게 제가 뭐 컴퓨터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컴퓨터를 뭔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뭐 도구 이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리눅스가 그 오픈소스를 오픈할 거냐는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개방성에서 오는 다양성 또 다양성에서 오는 것이 창조성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던 OHP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나?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사용하느냐가 어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내가 뭔가를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뭔가를 도입을 하는 거는 내가 OHP를 사용하든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든 하는데 빔 프로젝트가 좋다고 그거를 그냥 막 구입을 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 기술 자체를 도입하는 거에만 치우쳐 있는 제 자신이 아닌가. 뭐 예를 들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좋은 기계가 있다면 딱 사다 놓기는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저를 본 게 이번에 이제 책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거 자체가 딴 데서 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이 나를 따르게 하는 그런 게 리더십이다. 뭐 그게 제일 저한테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소장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네, 안녕하십니까. 소셜 예비다 3장 예, 금융개혁, 공급문제, 학습혁명, 오픈컬처와 다음 사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읽으신 느낌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3분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밤에 새벽까지
뭐 하느라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회수도 못하고 바로 참여를 해가고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아침에 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호천 대표님하고 이영기 대표님 마무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UX의 금융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금융은 지금 이제 선진국하고 후진국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 제3세계에서 일어난 금융 혁신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폰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라민폰이 그걸 이용해서 대출을 해가지고 그 빈곤을 해결하는, 금융을 해결하는 그 얘기가 언급이 되고요. 두 번째, 소셜 웹 시대의 빈곤 문제는, 이 소셜 웹 시대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식이 생산되는데, 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원인 분석과 창조적인 해결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가 된다면, 네트워크니까요, 공유가 된다면 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유도할 것이다. 여론이 그렇게 움직임이 강화가 된다면 이 빈곤 문제도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는가라는 거고, 이제 세 번째로 소셜 웹 시대의 학습 혁명은 인터넷이라는 IT 연결성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아이들이 함께 배우면서 지식 창조 커뮤니티를 건설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MIT의 OCW가 그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 창조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다면 지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서 중요한 선행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기계의 효율성을 따라가는 교육이 아닌 인간 본연의 창조성을 극대화시키는 교육, 단순함이 비전으로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학습 혁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 컬처와 다음 사회는 이제 근대에 와서 대학이라는 기관이 탄생을 했는데, 이 대학이 오히려 지식과 삶의 분리 현상이 일어났다. 즉, 암과 삶이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배고픈 소크라테스와 배고픈 돼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즉 소크라테스의 전통을 따라가는 삶이, 그 삶을 다루는 삶이 우리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정치가에 의한 행정망과 기업가에 의한 유통망, 거기에다가 이용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번창하고 있는 이 소설 웹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저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웹이 좋게 가면, 이게 또 문제점이죠. 웹이 좋게 가면 사회의 새로운 창조성이 원천이 되겠지만, 나쁘게 가면 인터넷이 우민 정치의 원상이 될 수 있고, 또 조지 오웰의 1984의 빅 브라더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IT라는 연결망을 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기존의 행정망과 유통망에다가 사회적 성격을 강력하게 부여하는, 즉 힘과 돈처럼 가치가 순환되는, 여기에 다음 사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찰이 맹신을 앞설 수 있는 소크라테스적인 개개인의 창조성이 꽃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었어요. 맨 마지막 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다음 사회가 넥스트 사회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이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김호천 대표님 의견을 좀 느낌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책 이름이 오픈 컬처인가요? 예. 책 이름이요? 예, 예. 책 이름이 이 책인데요. 소셜 웹이라는 책인데, 이게 예. PDF로
인터넷에 공짜로 이게 볼 수 있게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책을 처음적으로 이제 독서 토론 책으로 선정했었던 겁니다. 뭐 공유 호천님 구로에 계실 때 제가 권했던 책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예, 왜? 옛날에 제가 찾아가서 예, 맨 어, 처음에 그때 이야기하다가 예, 예. 권했던 몇 권 책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예. 예. 그럼 읽어봤을 진짜 것 같아요. 오래됐네. 예, 예. 그래서 뭐 얘기 대충 들어보니까 그 공유의 그 가치와 힘이 하여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뭐 이런 그 같고요. 좀 전에 뭐 이야기해 주신 게 지식 창조 커뮤니티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IT 쪽에 서비스를 주로 평생 만들던 사람이라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다가 또 한 3, 4년 전에 다시 시작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플랫폼의 생각법이라는 것을 뭐 하여튼 3, 4년 전에 읽으면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모두팡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고 그 취지가 이제 보면 한 1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금 필요한 사람들한테 뭐 나누기도 하고 제공도 하고 그 이런 거를 공유로 하는 걸 통해서 서로 융합을 하면 이 하나하나 흩어져 있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도 지금 바로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개발자하고 디자이너가 한 6명 있는데 지금 3, 4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다 말다 이런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기획만 집중을 해야 되겠다 1년 동안 그래서 개발은 내후년으로 미루고 내년 한 해 동안 기획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고체 내용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플랫폼의 생각법이라는 책 보면서 지금 기존의 뭐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플랫폼 이 성공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는데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뭐 다 될 것 같은데 기분이 정작 이제 만들려고 하면 그 똑같은 범주 안에서 맴도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이제 들은 생각은 그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요 뭐라 그럴까요? 핵심 가치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유 대표님 마무리할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뭐 마무리를 할 입장은 아니고요. 예,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책을 이제 그 올해 가까이 했으니까 이 책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보면 그 좀 전에 했던 이야기랑 조금 이제 연결을 해보면은 그 최근에 한 분이 그 좀 자문을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개발자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20억이 들어갔대요. 앱 개발하는데. 예,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근데 처음에 금방 될 줄 알았던 게 이제 5년째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나 그분 성함이나 회사나 그 앱에 대한 거 뭘로 검색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여쭤봤거든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진재근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대학과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분리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에서도 일어나지만 반대로 나는 개발자고 나는 플랫폼 쪽을 저기 추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소셜 웹 쪽 시대에 아직 안 와 있는 그런 행동 양식일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만들 때부터 오픈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유저를 믿는 거. 다수에 대한 믿음 있잖아요.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출발하는 게 진짜 오픈이고 소셜 웹인데 소셜 웹은 사회를 강조하는 거니까 얼른 단어만 가지고 보면 사회를 강조하니까 개개인에 대한 부분은 마치 그 사회보다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들릴 수가 있는데 공 원장님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각각 개개인에 대한 또 존중도 함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개발자나 사업한다는 쪽이라든가 이쪽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나는 만드는 사람이니까 나는 창조자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장을 상대할 때는 뭐로 하냐면 남들은 다 숫자라는 거죠. 머리 숫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소셜 웹이 아니고 사회로서 다수를 그다음에 개성을 이걸 존중하면서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한 그냥 바깥은 막연한 사회, 숫자인 사회.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위축되어 있는 형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오픈을 못하겠다고 하시면 함께 사업하지 마십시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또 그 이야기 하는데 요즘은 노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코딩 자체 안 하면서 이렇게 상당 부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많은 거를 김정석 님도 알고 계실 거고 김호천 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분은 자기 손으로 다 지금껏 코딩을 해왔으니까 모든 거는 자기가 주도권이 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서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굉장히 많은 지분이 있다. 스스로 그러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과 소셜 웹은 사실은 완전히 불가분의 관계다. 그리고 내가 의도한 부분에서 마음대로 재단해서 여기부터는 오픈, 여기부터는 뭐 사회, 여기는 개인, 여기는 내가 한 거 이렇게 딱딱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 시대가. 예, 그런 쪽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두 소크라테스가 되는 사회라는 면에서 또 본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그때도 초기부터 이제 많이 썼던 단어가 저는 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썼던 단어가 집단 각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 그러니까 집단 지성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있는 걸 종합하고 서로 많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현재 시대, 현재 있는 상태를 최대한 오픈해서 연결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어느 대목이 빠졌냐면 각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거든요. 스스로의 진화 있잖아요. 각 개인의 진화, 또 사회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 이 대목이 진재근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아까 다음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다음 사회라고 하는 부분하고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또 그걸 갖다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이런 차원이면 사실은 약간 기술적인 진보만 일어난 거지, 혁신은 아니고, 혁신에는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변화거든요. 자신에 대한 성찰이 병행되는 거. 세상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병행되면서 사회와 함께 진화를 하는 거. 함께 다음 차원으로 가는 거, 요게 이제 필요해지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근데 그때 이 책을 쓰는 김재현 씨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다음 사회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목 보면서는 예 그래서
그 김종석 님도 함께 저기를 하셨었지만 저쪽 이제 전에 1000개의 뇌 책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 대목에서 다른 분들이 안 쓰셨던 표현인데 제가 자꾸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웹과 지금 생물학적으로 내 이 그 머리 안에 들어있는 이 뇌와 웹이 이용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완전히 연결된 하나로서의 다음 차원의 뇌에, 그러니까 열려있는 부분, 열려있는 뇌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닫혀있는 뇌 부분이 합쳐서 다음 시대를 위한 뇌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아직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1000개의 뇌 한번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닫혀 있는 뇌는 안에 이제 다시 조금만 해보면 오래된 뇌라 그래가지고 안에 본능의 부분,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변연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보통 이야기하는 그쪽에 지성을 감당하는 이 부분 쪽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실제는 이제 그 바깥으로 확장 연결이 돼 있는 여기까지도 뇌라고 보는 게 앞으로의 시대에는 맞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소셜 웹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하고 하나가 되는, 아까 이야기하신 평생학습이나 아니면은 그 진재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또는 책에서 읽으신 MIT의 오픈코스웨어를 넘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발전된 학습 방법, 요거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재현 씨가 그 소셜 아키텍처로 거듭나는 조언 그 부분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 하나만 조금 더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게, 지금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6명 들어와 있으면 6명 얼굴 다 걸려 있고 책을 안 읽었어도 지금 공개되어 있는 방송이라는 거 알면서도 김종성 대표님 들어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굴 보이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장 소장님도 나름대로 공개되어 있는 방송인데 그래도 지금 또 이야기를 또 꿋꿋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 대목이 저는 지금 소셜웹 쪽에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하셨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다른 쪽 모임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도 흔하게 보는 거는 좀 알고 있어도, 실제로 그걸 읽고 많이 알고 있어도 화면 딱 꺼놓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녹화하면서 다른 분들 하는 거 평가하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다른 모임에서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익숙해지시니까 지금 적응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소셜앱에 저는 가까운 거다. 오히려 주의할 건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를 막 강조하는 측들 있잖아요. 국가와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캠페인 할 때 이럴 때 하고, 언론사들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많이 부르짖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쪽들이 전부 뭐냐 하면 개인정보 수집해갖고 감찰하면서 자기들이 그 개인들은 폐쇄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걸 모아가지고 힘으로 삼던 곳들이 요즘 그걸 부르짖는데, 그거에 대한 성찰 없이 요즘 많은 분들이 자기 오픈하는 거에 자신감 없는 분들이 그거를 자꾸 인용하면서 본인이 트렌드에 앞서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 차단해 가는 거, 요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대목이 다음 시대가 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막는 거기도 하고, 저는 불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주류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딱 권하고 끝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어, 우리 그 뭐랄까, 그 감시사회 책 보시면서 그 감옥 구조에 대한 거 옛날에 한번 보신 적 있죠? 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지금 용어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파놉티콘인가? 예, 잠깐만요. 예. 혹시 파놉티콘 맞네요.
예, 파놉티콘하고 그 역파놉티콘 사회에 대한 부분, 요 두 단어를 검색해 보시고 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굉장히 오래된 그 적인데, 근데 그걸 통해서 지금 사회와 소셜 웹을 좀 성찰하는 예,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하고요. 예. 여기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다음 독서 토론에 도서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대표님이 저 추천한 건 골프 오거나이징이 있었는데 그거 다 읽으셨나요? 저는 다 읽어서 추천한 거라. 예. 저기, 다른 책을 혹시 김종설 대표님 탁월한 사회의 시선 아직도 읽고 계신가요? 그거 다 마치셨죠? 예, 그거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공유수 원장님과 또 같이 그 책을 선정하기로 하셨는데, 예, 그때 좀 예, 추천하라고 했는데, 하신다고 그때 예. 말씀을 주셔서, 예. 근데 공 원장님하고 장 소장님이 그 좀 저기 해주셨으면 했는데, 예, 근데 네. 이야기 진도는 안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다시 또 그러지 제안 않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절충한 형태라든가 이런 진행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각자 읽은 거를 좀 나누는 시기였잖아요. 각자 최근에 읽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밖에서 남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 책을 정해서 가는 거. 요렇게 해봤는데, 근데 이제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아까 공 원장님이 그 제일 가까이 두고 계신 책이 뭐예요? 그랬더니 책을 들어가고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공 원장님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근데 치과의 통증 부분에 대한 부분, 그거 50문 50딱 일본에서 이제 저기 한 책이라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책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듣는 사이에 저는 치과에 대한 부분에서만 그 생각이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그 느끼는 것, 제 몸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제 주변이나 사회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에 대한 오류나 보정에 대한 부분, 요 부분까지 이렇게 조금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각자 다시 전에처럼 각자 읽은 것을 나누기는 하되, 그 부분에다 뭘 꼭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냐면, 서로 다른 분들의 그 읽고 계신 책들을 미리 오픈하고, 우리, 다음에는 요런 책들을 요즘 내가 읽고 있다라는 걸 미리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연결을 해 가면서 토론을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연결 부분에 조금 약간 포인트를 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걸 또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각자의 책을 읽고 그걸 같이 하자 이 말씀입니다. 저는 각자 그 환경들이 다 다르시니까, 예, 그래서 한 책을 읽어가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PD 오면, 야, 그 책 괜찮겠는데? 진짜 읽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남이 읽는 거 함께 읽어도 되고, 또 아니면 어떤 때는 또 전체 뜻이 맞으면 그럼 이거 하나 우리 확실하게 하고 가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오늘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한 주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특별한 의견도 있으시면 월요일에 또 말씀 나누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게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